인류의 오랜 꿈이자 호기심이 대상이었던 화성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 최근 화성의 깊은 지하에서 거대한 액체 바다가 발견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물의 존재를 넘어 마침내 화성에서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비로운 지하 바다가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발견으로 인류의 우주 탐사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과학자들은 최근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화성에서 대규모의 액체 물이 있는 지하 저장소를 발견한 것이죠. 이 지하 바다는 너무 커 화성 전체 표면을 1km 이상 뒤덮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화성과 관련된 오래된 질문인 화성의 모든 물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한 것이었죠. 화성은 오늘날처럼 건조하고 먼지투성이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은 매우 다른 모습이었죠. 화성은 지금보다 더 두꺼운 대기와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액체물이 표면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성에서 한때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화성은 지구의 강과 계곡이 만들어내는 삼각주등과 같이 매우 유사한 특징들로 가득합니다. 화성 표면으로 뻗어있는 계곡들의 흔적은 액체물이 한때 화성 표면을 가로질러 흐르며 퇴적물을 쌓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화성에서 발견된 미네랄의 존재입니다. 물이 존재할 때만 형성되는 점토와 황산염의 특징들과 같은 미네랄의 발견은 우리 이웃행성 화성에서 한때 액체물이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인 것이죠. 화성 탐사 로버들은 화성에서 지구의 물리적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퇴적암의 지층과 유사한 퇴적암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암석들은 종종 물이 표면으로 흐를 때 발생하는 교차 침식과 움직이는 물에 의해 생성된 물결 자국과 같은 특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약 30억 년 전 화성은 큰 변화를 가져온 재앙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화성의 문제는 자기장의 붕괴로 시작되었죠. 지구와 달리 화성은 행성 초기 때부터 자기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의 자기장은 행성의 핵이 회전하며 발생하는 다이너모 효과에 의해 생성되며 태양풍과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하입자의 지속적인 공격으로부터 화성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핵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다이너모 효과가 약해져 결국 화성은 자기장을 잃게 된 것이었죠.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화성의 대기는 지속적인 태양풍으로 인해 취약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태양풍은 화성 대기의 많은 부분을 제거하며 화성의 대기 압력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대기가 얇아지며 화성 표면의 액체물은 표면에 존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때 액체 형태로 존재했을 화성의 물은 증발하여 우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가 얇아짐에 따라 온실 효과도 약해져 화성의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30억 년 전 화성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차갑고 건조한 세계로 변화한 것입니다. 행성이 식으면서 남아있던 액체물은 얼어붙으며 화성 표면의 얼음과 함께 영구동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의 이론이 맞다면 화성의 물은 우주로 날아가 잃어버린 물을 고려하더라도 화성에는 여전히 상당량의 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화성극 지방의 얼음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죠. 이로 인해 과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화성의 나머지 물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 만약 여전히 화성에 물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은 화성 착륙선 인사이트 탐사선의 발견으로 인해 마침내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인사이트 탐사선의 이 같은 혁신적인 미션은 화성의 내부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탐사 로버는 화성 표면을 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인사이트 탐사 로버는 화성의 더 깊은 곳을 파고들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인사이트의 탐사 목적은 화성의 지진 활동 및 화성 지하의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4년의 임무 동안 1300회 이상 화성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이 지진은 화성으로 돌진하는 유성의 충돌과 화산 지역의 진동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생성된 지진파 자료들은 지구의 물리학자들이 화성의 내부 구조를 탐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러한 지진파의 신호 속에 놀라운 발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대량의 액체물의 저장소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에 사용된 기술은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할 때 사용된 방법과 유사했습니다. 지진파가 다양한 물질을 통해 이동할 때 그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그 물질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었죠. 화성에 숨겨진 물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지하수의 수맥과
유전을 찾을 때 사용되는 암석 물리학의 수학적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 모델에서 지진 데이터가 가장 잘 설명되려면 화성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액체물로 가득 채워진 화성암층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성암은 뜨거운 마그마가 식어 고체화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 과정은 화산 폭발 후의 용암흐름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화성암이 냉각되어 고체화되면서 균열과 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균열은 물이 암석을 통해 흐르거나 암석 틈 사이로 저장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틈은 풍화작용과 같은 과정으로 인해 넓어질 수 있어 더 많은 물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 결과 화성 지하에는 액체물이 고인 팥의 화성암층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층은 화성지 표면으로부터 11.5km에서 20km 깊이에 묻혀 있어 현재의 기술로 도달하기에는 너무 깊습니다. 지구에서도 이러한 깊이를 천공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에 액체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생명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아주 흥미로운 발견인 것이죠. 이 지하 저장소의 조건은 미생물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깊은 광산이나 지구의 깊은 바다속 심해와 비슷할 수 있죠. 과학자들은 만약 화성에 거주 가능한 조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화성이 깊은 지하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화성의 물 순환을 이해하는 것이 이 행성의 기후 변화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거나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 깊은 지하 물속일 것입니다. 이번 발견으로 화성을 미래의 두 번째 고향으로 상상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에 발을 디딛는 것은 여전히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있죠.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지구와 화성의 거리로 인해 그곳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로 화성과 지구를 왕복할 경우 18개월에서 30개월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비행사들이 임무기간 동안 필요한 충분한 물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성까지 1kg의 물건을 운송하는데 현재 약 2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5천만 원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화성에 선택된 제품을 최소한의 양으로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게가 증가할수록 미션에 필요한 운송 비용은 수십억 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이 같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은 화성 운송 비용을 킬로그램당 130달러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 제안 단계일 뿐 실제로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식량보다 더 큰 문제는 미션에 필요한 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게 기준으로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결국 적거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자들은 항상 화성과 달과 같은 우주 공간에서 광물이나 원소의 탐사보다 액체물의 탐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물은 방사선 노출일 것입니다. 우주는 우주비행사에게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우주방사선과 태양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지구자기장이 이러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화성은 우주비행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는 것이죠. 이는 화성으로 가는 긴 여정과 함께 화성 표면에서의 시간 동안 우주비행사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성의 밤은 표면 온도가 영하 125도까지 떨어지며 여름 낮에는 20도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화성의 먼지 폭풍은 몇 주 또는 몇 달까지 지속될 수 있어 태양에너지 생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화성으로 가져간 장비들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 중력의 약 38%로 지구보다 낮은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화성의 극한 조건으로부터 우주비행사와 장비를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화성의 액체물은 어떻게 지하로 내려갔을까요? 그 답은 지구와 비슷합니다. 현재 지구의 지하수는 표면에서 아래로 내려가듯 화성 표면에서도 수십억 년 전 많은 바다가 존재했으며 그 강의 바닥에 대한 증거 또한 우리는 방금 보았습니다. 이 물들도 그 당시 점차적으로 표면 아래로 내려가 지금은 거기에 저장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물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일 것입니다.
모델에 따르면 이 물은 최소 10km에서 20km 깊이에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화성까지 세 가지 중요한 자원을 운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20km 깊이의 터널 드릴링 장비입니다. 즉 20km 아래에서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구멍이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강력한 모터와 그 에너지 공급입니다. 이 모터는 20km 깊이에서 중력을 극복하며 물을 끌어올릴 만큼 강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터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훗날 미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화성의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행복한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물이 있는 지구의 깊은 지표면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의 존재가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물은 생명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죠. 지구의 경우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면 생명체 탐사의 주요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의 대기에서 메탄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탄은 신비롭게도 밤에만 나타나고 낮에는 이상하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메탄은 주로 생명체에 의해 생성되므로 화성에도 생명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발견이었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왜 화성이 생명의 고향일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는 화성이 형성된 후 첫 10억 년 동안의 모습 덕분일 것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처음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복잡한 화학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필요하죠. 이는 원시 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것입니다. 심해 열수구나 화산 온천과 같은 곳은 이러한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네랄과 화학 물질을 방출하여 조건이 적절하다면 매우 기본적인 원시 세포로 형성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생명이 행성이 형성된 후 첫 10억 년 이내에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는 우주적 규모로 볼 때 꽤 빠른 일입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도 첫 10억 년 동안 이러한 주요 요소들이 존재하였죠. 화성은 두꺼운 대기와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 초기 생명체를 치명적인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하지 않고 형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산 활동이 있어 행성의 따뜻한 핵에서 에너지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화학 구성 요소를 공급했을 것입니다. 태양빛 또한 유용한 에너지를 제공하였죠. 지구에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므로 화성에서도 생명 발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성에서 액체물의 발견은 화성의 역사와 새로운 기준의 탐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발견으로 화성의 자원 활용 가능성을 포함해 미래 탐사에 대한 매력적인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비록 이것이 먼 목표일 수 있지만 우리는 화성을 탐사하고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며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흥미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